엔진 출력을 높이면 직선 구간을 빨리 주파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의 무게를 줄이면 모든 구간이 빨라진다. 로터스 창업자 콜린 체프먼. 고효율 친환경은 현 시대 자동차에게 있어 가장 큰 미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운사이징과 경량화라는 끝없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죠. 그런데 경량화에 목숨을 걸었다 할 정도로 진심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로터스죠. 본사는 영국 노퍽주에 위치하며 초경량 차체와 정교한 핸들링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카와 레이싱카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모델 대부분이 1톤 내외거나 그 아래인 초경량 차체를 가진 로터스는 여기에 고해 전용 엔진을 얹어 바퀴 4개가 달린 오토바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퓨어한 맛을 선사하죠. 또한 로터스는 팀 로터스를 꾸려 F1에 출전해 7번의 컨스트럭터 우승을 했을 만큼 레이싱에서 잔뼈가 굵었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창업자인 콜린 체프먼이 이른 나이에 작고하였으며 재정난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았고 현재는 볼보와 함께 중국의 지리자동차 일원이 되었죠. 쌍용차처럼 기술만 빼먹고 팽당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로터스는 지리자동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브랜드 최초의 하이퍼카, SUV 등 자동차 사업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부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조공학을 전공한 콜린 체프먼이 1948년 자신의 차고에서 지역 레이스에 참가하기 위해 오스틴사의 세븐을 개조하는 것으로 로터스는 시작됩니다. 1952년에는 그가 개조한 오스틴 세븐을 타고 경주대회에 참가해 얻은 상금과 당시 돈으로 50파운드의 빚을 더해 레이싱카를 제작하는 로터스 엔지니어링 컴퍼니를 설립하게 되었고 초창기 로터스는 개인 레이서와 트라이얼리스트를 타겟으로 한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초기 로터스의 자동차는 키트 형태로 판매되었는데 키트라고 하면 부품의 형태로 구매한 구매자 또는 구매 대행 업체가 직접 조립해 완성하는 형태로 이것은 당시 세금 감면을 위한 판매 형태였으며 1970년대에 와서 키트카의 시대는 저물게 되었고 이후 등장한 로터스 엘란 플러스2는 키트의 형태가 아닌 로터스의 최초 완성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4년에는 자동차 경주에서 본격적으로 로터스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제작된 마크 8은 단시간에 성공을 거두었고 로터스에게 국제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죠. 1950년대 후반에는 모터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1956년 11이라는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창업자인 콜린 체프먼과 공기역학 전문가인 프랭크 코스틴이 함께 디자인한 것으로 아주 매끈하고 공기역학적인 조형이 특징인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높이가 매우 낮고 팬더가 전 후륜을 덮고 있는 극단적으로 공기역학적인 차량이었죠. 무게도 역시 극단적이었는데 엔진을 포함해 모든 부품을 얹어놓고도 겨우 450kg 밖에 안 되는 말 그대로 초경량 자동차였죠. 영국의 레전드 드라이버 스털링 모스가 이 차를 타고 이탈리아 몬자 서킷에서 시속 230km의 최고 속도를 기록해 한때 세계 최고 기록에 올라섰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 1957년 로터스의 세븐과 엘리트가 탄생했고 세븐은 마크 6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콜린 체프먼의 확고한 철학인 경량화와 간결함이 한눈에 드러난 차량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셰시에 엔진을 얹고 알루미늄 외판만 둘러 공도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 포드의 사이드 밸브 1.2L 4기통 엔진은 49마력의 힘을 냈습니다. 49마력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달리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제거해 겨우 500kg 밖에 안 되는 세븐의 차체는 이 차의 출력을 상대적으로 높여주었죠. FMR 방식 즉 프론트 미드십 리어 드라이브 형태를 띠고 있으며 차체 전체적으로 매우 낮아 차에 앉은 채로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끌 수 있었습니다. 로터스가 경영난을 이유로 이 차의 생산 중단을 결정했을 때 세븐의 판매를 위탁받았던 딜러 케이터햄이 세븐에 대한 모든 권리와 부품, 생산 설비를 사들여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생산되는 조립식 스포츠카로 남아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탄생한 엘리트는 세븐의 극단적인 형상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경량화에 초점을 두긴 했지만 천장을 가지고 있어 나름 안전성을 확보한 투시트 쿠페였죠. 주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한 연결 포인트에 강철이 군데군데 쓰였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리섬유 모노코크가 적용되었으며 이 덕분에 무게절감에 큰 이점을 얻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2L의 출력이 조금 더 개선된 75마력의 힘을 냈으며 천장이 있지만 역시나 무게는 503kg에 불과했습니다. 컴퓨터 유체 해석과 같은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고 풍동 시험 설비와 같은 이점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 차의 학력 계수는 0.29였으며 이는 하빌란드 에어크래프트 컴퍼니의 수석 공기역학 엔지니어였던 프랭크 코스틴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포뮬러 1에서 팀 로터스의 기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1960년 스털링 모스는 로터스 1파를 타고 모나코 서킷에서 처음으로 팀 로터스에게 우승을 안겨주었으며 1년 뒤인 1961년에는 처음으로 F1 월드 챔피언을 거머쥐게 되죠. 이후 F1 최초의 알루미늄 모노코크 셰시를 가진 타입 25는 4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로드카 엘란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강철 백본 셰시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외관, 1.5L 직렬 4기통 트윈캠 엔진, 싱크로나이저가 적용된 4단 수동 미션이 탑재되었습니다. 무게가 증가한 680kg에도 불구하고 사륜 독립 서스펜션은 민첩한 움직임과 칼같은 조향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차체 셰시 엔진 변속기에서 완벽에 가까운 설계를 보여준 엘란은 로터스의 첫 번째 상업적 성공이 되었으며 향후 10년 동안 레이스를 펼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전 모델인 엘리트는 유리섬유 모노코크 바디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엔진을 사용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엘란의 성공이 로터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엘란은 1989년에 공개된 2세대 엘란으로 친숙하죠. 1995년 자금난에 시달리던 로터스에서 단종이 결정된 후 기아 자동차의 생산 권한을 매각했으며 기아는 1996년부터 99년까지 안산 공장에서 1056대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당시 원가 4천만원, 판매가 2750만원으로 자선사업가가 보기에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의 큰 손해를 보며 판매하다가 IMF 사태로 인해 부도를 맞이하였고 이 차는 기아의 부도를 상징하는 차량으로 남아있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까지 팀 로터스는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으며 1968년에는 비행기 날개의 단면 형상에서 따온 에어포일 윙을 적용한 최초의 F1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유로파, 엘란 S3, 엘란 플러스 2와 같은 대중을 위한 차량 개발도 지속되었죠. 1970년에 들어 로터스는 차량 전면에 장착하는 라디에이터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이드에 장착하는 측면 장착형 라디에이터를 선보였고 다중 에어포일 스포일러를 사용해 다운포스를 극대화하는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1972년 타입 72는 F1 월드 챔피언의 주역이 되었고 이때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이탈 디자인에서 담당한 로터스 에스프리 컨셉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이 차는 같은 시기 마세라티의 부메랑 컨셉으로부터 나온 디자인이며 개발 당시 풍동 테스트에서 콜린 체프먼의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해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으나 이탈 디자인의 끈질긴 노력 끝에 토리노 모터쇼 이탈 디자인 부스에서 공개되었으며 꽤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자 콜린 체프먼은 개발을 이어가도록 허락합니다. 1975년 파리 모터쇼에서 타입 79 에스프리가 공식적으로 로터스 부스에서 공개되었고 이는 마치 종이 한 장을 접어 만들어낸 특별한 디자인이었으며 미드십 엔진 배치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로터스 자체 개발 엔진인 907이라는 2리터 4기통 162마력의 힘을 내는 엔진과 시트로행의 5단 수동 변속기가 탑재되었으며 1톤이 안되는 900kg의 무게를 가졌고 스티어링은 역시 기민했죠. 1977년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 로터스 차량으로는 최초로 등장해 영화의 흥행과 함께 차량의 판매도 성공을 거두었고 이때 차를 구매하면 3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후 2세대, 3세대를 거쳐 4세대까지 진화하였고 여전히 팝업식 헤드램프를 고수했으며 1996년에는 918이라 명명된 자사의 3.5L V8 엔진을 탑재한 에스프리 V8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엔진은 본디 500마력까지 낼 수 있으나 기어박스 데미지를 막기 위해 350마력까지 디튠되었으며 경주용으로 만들어진 에스프리 GT1에서는 500마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1980년대에만 28개국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로터스의 주머니 사정도 급격하게 악화되었죠. 생산량은 연간 1200대에서 고작 380대로 감소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82년에는 창업자 콜린 체프먼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로터스는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로터스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을 때 브리티시 카 옥션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위킨스는 새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새로운 컨셉 차량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부족했던 로터스는 결국 1986년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에 매각되고 맙니다. GM 산하에서 로터스는 앞서 말한 4세대 에스프리를 내놓았으며 동시에 F1에 집중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한 팀 로터스의 성적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쟁쟁한 드라이버였던 넬슨 피케가 베네통으로 이적하면서 하락세는 계속되었고 혼다 엔진도 써보고 람보르기니 엔진도 써봤지만 차량의 성능이 올라오지 않아 결국 94년 호주 그랑프리를 끝으로 F1에서 약 16년 동안 로터스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2010년 르노 F1 팀을 인수하면서 로터스 F1이 되었지만 다시 2016년에 르노가 재인수하면서 사라져버렸죠. 1979년 블랙골드 컬러 도장은 아직도 F1에서 가장 멋진 도장으로 남아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로터스는 도장을 남겼습니다. 로터스는 그렇게 F1에서 철수했지만 로터스의 엔지니어링 능력은 매우 뛰어났으며 재정난 탓에 할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해야 했던 로터스는 다양한 회사의 차량 설계에 참여했고 로터스에 의해 튜닝되었다는 뜻을 나타내는 핸들링 바이 로터스라는 로고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또다시 로터스는 이탈리아 사업가인 로마노 아르티올리에 매각되었다가 3년 만에 말레이시아 국영자동차 기업인 프로톤에 매각되었으며 이때 엘란의 뒤를 이을 경량 로드스터 앨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앨리스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재정난을 타파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었으며 콜린 체프먼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차량이었습니다. 가볍고 간결하며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편의 장치는 없었습니다. 컵홀더는 물론 심지어 오디오, 에어컨도 옵션이었죠. 대신 파워 윈도우는 수동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장착되었던 것을 보면 이 차는 누가 봐도 로터스가 맞구나. 외관에서는 양쪽에 동그란 헤드램프가 2개씩 위치해 있으며 리어램프도 동일한 구성이 특징입니다. 헤비한 에스프리와는 다르게 725kg의 가벼운 공차 중량을 자랑했고 로버사의 K-시리즈 4기통 엔진과 5단 수동 변속기가 합쳐져 카트와 같이 맛깔나는 주행이 가능했죠. 시간이 흘러 2001년 생산된 2세대 앨리스에는 좀 더 길다란 헤드램프가 특징이었고 도요타의 엔진과 미션을 더해 더욱 신뢰도 높은 내구성을 가진 차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자사의 엑시지 211과 더불어 오펠 스피드스터, 테슬라 로드스터, 헤네시 베논
이번 GT의 베이스가 될 만큼 플랫폼 무게에 비해 강성이 높고 동력 전달계의 설계가 여유로운 편이었으며 가격도 저렴해 타 회사들이 여러가지 신기술을 시험하는 용도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한 엑시지는 앨리스의 고성능 버전으로 2000년 1세대가 등장하였으며 2021년 3세대까지 이어져 올 만큼 꽤나 성공한 차량으로 거듭났습니다. 3세대 엑시지S의 무게는 1톤을 초과한 1176kg이지만 350마력을 내는 V6 3.5L 슈퍼차저 엔진이 탑재되며 6단 수동 미션이 조합되고 시속 100km까지는 3.8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속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앨리스에 비해 길이는 무려 26cm, 전폭도 10cm나 늘어나 앨리스와는 완전히 차별화되었고 크기가 커져 공간이 넓어진 덕분에 수납 공간이 생겨 그나마 없던 편의성을 찾을 수 있었죠. 2009년에는 플래그십 로드스터인 에보라가 공개되었으며 미드십 엔진 배치인데 2열 좌석이 포함된 다소 특이한 모델이었죠. 스포츠카보다는 그랜드 투어러를 표방하고 있으며 여기는 도요타의 3.5L V6 엔진이 장착되어 280마력의 힘을 냅니다. GT카를 표방하기 때문에 로터스에게 어울리지 않는 편의성을 부각시켰고 그런 탓에 무게는 더 무거워진 1382kg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로터스는 지리자동차 산하로 매각되었고 지리자동차 아래에서 로터스의 첫 번째 전기 하이퍼카가 공개되는데 이 차의 이름은 바로 에바이아입니다. 에바이아는 최초의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2000마력 173kg 포스미터라는 탱크 같은 토크를 목표로 합니다. 트라이모터도 아닌 쿼드모터가 장착되며 최고속도는 시속 320km, 시속 0에서 300km까지의 가속은 겨우 9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차 중량은 1680kg으로 로터스의 가벼움과 간결함이라는 철학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콜린 체프먼도 배터리의 무게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윌리엄스 엔지니어링이 제공한 69kW의 배터리를 사용했고 최상의 조건에서는 9분 미만의 충전 시간이 걸리며 하이퍼카답게 액티브 DRS 기능이 탑재된 윙이 존재해 다운포스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로터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버터플라이 도어도 포함되었죠. 2021년에는 로터스 역사의 일부를 담당했던 앨리스, 엑시지, 에보라가 모두 단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을 탑재한 로터스의 마지막 스포츠카가 발표되는데 그 이름은 에미라이며 앨리스, 엑시지, 에보라의 통합 후속 차량으로 플랫폼은 에보라의 알루미늄 터브 바디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에보라에서 검증된 V6 3.5L 엔진과 슈퍼차저의 조합은 400마력의 힘을 내며 자동 변속기와 더불어 6단 수동 변속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MG A45에 탑재된 2L 360마력의 4기통 엔진도 사용될 것이라고 하네요. 하이퍼카인 에바이아로부터 이어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탈 로터스급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세련되었으며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고급스러움까지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로터스의 개성이 사라져 아쉬운 분들도 있겠습니다. 북미 출시 가격은 93,900달러, 한화로는 약 1억 2,500만원이 우리나라에는 공식 수입사 LK 오토를 통해 들어올 예정이며 1억 4,200만원의 퍼스트 에디션이 출시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포르쉐 718 카이맨을 경쟁 차량으로 꼽을 수 있고 카이맨도 이쁘긴 하지만 저는 에미라의 디자인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이어 브랜드 최초의 전기 SUV인 일렉트라까지 공개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착착 준비해 나가고 있지만 극단적인 경량화가 매력이었던 로터스의 철학을 부정하는 차라며 폭평이 이어지기도 했죠. 람보르기니 우르스 짝퉁 같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메이커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땅 파먹고 살 수는 없기에 개인적으로 SUV라는 수익성 좋은 세그먼트도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그 브랜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브랜드가 오래 살아남아야 철학을 이어가는 멋진 차량이 다시 한번 탄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지리자동차에 편입된 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로터스, 한때 재정난이 모터스포츠에 대한 로터스의 뜨거운 열정을 쉽게 해버렸지만 부활의 성공에 다시 한번 F1에서도 그 이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동화 시대의 경량화의 가장 큰 적인 배터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지도 기대가 되네요. 자동차의 본질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확고했던 철학을 가진 브랜드, 지금까지 로터스였습니다. 구드드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로터스의 차량들을 감상하며 본 영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wood, I'm just about to do a hill climb in the Emira, which is fantastic. Lotus Evija.
Lotus's first EV, immensely powerful, immensely fast. This is a real hypercar, isn't it?